다시. Recording in progress 됐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생략. 예, 제가 아까 실컷 했는데 녹화를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를 쓴 작가 한은지입니다. 너무 멋진 네오짱님 방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순희 선생님 동아구형 강의도 같이 듣고 여기 있는 좋은 분들하고 성장을 많이 공유하면서 조금씩 저도 성장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네오짱님한테 넌지시 다음에 저도 한번 이 멋진 공간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오짱님이 감사하게도 저의 부탁을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알레르기 쇼크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계속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예전보다는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7년, 8년 정도의 계속되는 우울증과 이런 거에 싸우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모습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 오신 분들께 한마디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뭐 이렇게 계셨다거나 뭐 계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계시면은 1번을 없으신 분은 2번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네,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 있네요. 예. 네,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러네요. 네네네. 네네네. 맞아요. 큰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흔하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이나 이럴 때는 비염 같은 거 있잖아요. 재채기가 막 난다든지 막 콧물이 줄줄 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먹고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막 가렵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집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너무 많으면 거기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강아지 알러지가 있어서 털이 또 날리면 막 가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알레르기인데요. 네, 굉장히 싫어하는 음식도 있고 되게 많이 다양한 알레르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알레르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할 수 있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네, O. 네, 해살 먹고 네, 온몸으로 오는 경우. 네네네.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전에 제가 강의가 지금 7번째 강의였는데 전에 강의를 했을 때는 알레르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기도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땅콩버터 먹고 쓰러진 적도 있고요. 드라마에서 예전에 누구죠? 수지가 이제 애완견 알레르기가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안겼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 저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게 되게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아이를 키우는데 요즘에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 아나필락시스라고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제 백신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3주 정도를 계속 아팠거든요. 저번 주에도 계속 아팠고 요새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백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유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우유가 튀거나 아니면 우유를 잘못 먹을 경우에 호흡곤란이 와요. 이제 그런 아이를 제가 계속 기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회사 직원이 그런 경우는 119에 많이 실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응급주사를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쇼크가 왔을 경우에 이거를 처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호흡곤란이 오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오늘 네오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썼던 강력한 동기부여로 원하는 목표 성취를 위한 가이드북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엑셀 시트에 500개의 이제 동기부여 명언 소책자라고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이제 500개의 명언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와. 제가 책을 썼을 때 그걸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을 쓰시거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2번하고 3번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2번하고 3번 오늘 이벤트 상품이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대답을 잘 해주시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오늘 요즘 겨울이라 되게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기프트콘 3장과 그리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에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제가 보고 이제 3분께 제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9월 달에 책을 출간을 하고 지금 3개월 차가 됐어요. 그래서 책 받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많이 되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되게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되게 좋은 날입니다. 만약에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으면 또 받으실 확률이 되게 많죠. 네,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2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내월장님처럼 이제 훌륭하게 막 글과목 같은 데 가서 집중해서 딱 쓰면 정말 빨리 쓸 수 있는 일을 저는 아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중간에 책을 썼다가 덮었다가 아이가 또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를 막 보다가 나중에 또 책을 쓰고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계속 책을 써서 겨우겨우 9월에 출간을 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 책을 과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알레르기 쇼크라는 게 되게 흔한 질병은 아니고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괜찮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책을 출간을 했는데 뭐 베스트셀러 등급도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잘 써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런 책을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3달이 지났지만 이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국회에 제가 책을 보냈는데 이제 국회 도서관에 제 책이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부 장관님들께 책도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고 좋은 결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한은진이고요. 사실은 거의 30년 동안 한은진으로 살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10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대학 다닐 때도 좀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IMF로 인해서 집안이 조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 3년 정도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갔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늦게 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20대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30대가 오고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아프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집에 있게 되고 그리고 언제 또 사고가 날지가 모르니까 집 안에서만 있거나 아니면 100m 전방에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애를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시설에 보내면 또 다들 이제 힘들어 하셔가지고 막 안 왔으면 하시는 분도 있었고 시설에 다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되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계속 견뎌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가정보육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게 아이랑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 알레르기 쇼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빵이며 과자며 이런 건 전혀 못 먹거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다 못 먹으니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아이에게 좀 결핍이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 보다가 기능사하고 케이크 디자이너를 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힘들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뭔가 해줄 만한 게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면서 아이에게 이것저것 만들어주게 됐고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도 많아지고 오히려 아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베 지도사라든지 이런 것도 따서 이제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막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막 그런 걸 모르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못 먹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독서 동아리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리독서 지도사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료를 해서 심리독서 지도사를 따서 이제 아이와 함께 심리를 좀 만져주면서 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순이쌤하고 이제 동아구연 지도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 좋은 자격도 얻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 요 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히스토리는 그렇고요. 지금부터 제 책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에 대한 책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제 책 표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표지가 만들어질 때도 2번 정도의 수고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막 제가 블로그에다가 어떤 표지가 좋을까요? 라고 막 공고도 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표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마주보고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 커가는 엄마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119맘의 알레르기 불감증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알레르기가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애가 먹고 싶어 할 때 못 주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했어요.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근데 만드는 걸 배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다 들어간 걸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른 쪽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겪을 때마다 아이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은 사실은 4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과 2장에는 첫 번째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로 나눠져 있는데 1장과 2장의 키워드는요. 고통입니다. 사실은 이거 알레르기 쇼크라는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백신을 맞고 나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들의 고통을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잠깐 그러는 건데 아이는 그걸 평생 12년 동안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통의 크기가 정말 어른인 나도 감내하기가 어려운데 아이가 이거를 견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겨내면서 아이와 제가 이 표지처럼 눈을 마주 보고요.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키워드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통을 그냥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사람이 가난하거나 이제 돈이 없을 때도 고통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고통을 첫 번째 고통으로 적어놨고요. 저희 아이인 경우에는 2번째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 쇼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아프고 이제 쇼크가 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계속 아이를 보다 보니까 저는 3번째 정신적 고통이 제일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픔이 제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 아픔이. 그래서 저는 3번째 정신적 고통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따로따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고통이 하나하나 복합적으로 오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두 행복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고통 같은 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정말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가 아픈 걸 내가 바라보고 뭔가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에게 고통으로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고 그리고 제가 프롤로그에 썼는데 제가 되게 나쁜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뛰어내릴 뻔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제가 강의를 또 들었는데 그게 우울증 중에서 이제 정신착란도 있었고 화면에 너무 안 좋은 것도 보이기도 했었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이 날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게 아이였어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들이 4살 때였거든요. 근데 엄마 뭐해? 이러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들을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두고 가면 사실은 누가 나만큼 아이를 좀 케어해 줄 수 있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를 내가 살리고 내가 좀 더 씩씩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 먹고 나서 네, 두 번째 사는 삶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게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되게 절박했거든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서 두 번째 사는 삶은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제가 그때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저의 책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저처럼 힘든 분들을 제가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마음을 많이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얘기를 드리면요. 처음에 제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의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정말 신기하게도 모유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제 몸이랑 상관없이 모유가 정말 잘 나와서 두 아이를 완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게 분유를 먹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7개월 정도에 저랑 친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이유식에다가 이제 치즈를 넣는 언니를 보고 나도 좀 이유식을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치즈를 조금 넣었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한 입을 떠먹인 순간 아들이 이제 온몸이 빨개지면서 숨을 막 헐떡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봤는데 이제 알레르기라고 그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에도 사실은 병기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뭐 스테이지가 있는데 알레르기에도 사실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수치가 있으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2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안 먹이고 있다가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그때 먹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렇구나.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크면 낫는구나.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전혀 괜찮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2단계였던 수치가 지금은 사실은 6단계를 찍고 수치를 100을 넘기고 막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던 아이가 아니라 알레르기 쇼크 환자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인 이유로 이제 아이가 아프면 사실은 엄마 탓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엄마의 잘못이라고 많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태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는 둥, 뭘 먹었길래 애가 이러냐는 둥,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더 힘들고 피폐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롭고 그리고 아이가 아픈 게 엄마의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을 두고 더 괴로움이 많이 쌓여나갔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알레르기 쇼크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제 힘든 아이를 키우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은 되게 불치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나랑 다르고 특별하다는 이유로 되게 많이 배척을 당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막 편견에서 뒤에서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제가 다 들었던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알레르기 쇼크가 지금은 솔직히 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아까 그걸 다 맞춰주신 거 보고 너무 놀랬던 게 그때는 사실은 알레르기 쇼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애가 가면은 뒤에서 막 욕하시는 분도 있었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제가 하얀색으로 적어놨지만 뭐 유난스럽다, 막 크면 좋아지는데 너무 예민하고 유난히 떤다는 둥, 아니면 소량은 먹어도 괜찮은데 먹이라고 막 그러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이도 있고 괜찮은 아이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네, 안 겪어봐서 그래요. 맞아요. 안 겪어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말 중에 제가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채팅창에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알레르기 쇼크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SBS 뉴스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MBC 뉴스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댓글에서 이렇게 저한테 많이 나쁜 말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뒤에서 막 욕을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나쁜 말을 해도 사실은 저 웃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은 저를 욕하는 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여리고 저도 여렸어요. 여리고 아이도 이제 상처를 받을까 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저의 아이를 보면서 수근덕수근덕 할 때 제가 아이의 곁에 다가가서 귀를 이렇게 안 들리게 이렇게 귀를 막아준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멀리 나갔는데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거는 저기 멀리에서 소머즈처럼 귀에 다 들리거든요. 사실은 입모양만 봐도 욕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고 왜 저렇게 하냐는 둥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그냥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설명이라도 드리는데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은 적이 많았는데 한번 채팅창을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뭘 먹었길래 그러냐고 한 적 되게 많아요. 저도 계속 얼굴을 또 빤히 쳐다보시면서 저랑 자꾸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얘가 도대체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쇼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네,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고요. 예, 정희영님, 네, 맞히셨어요. 나가 죽어라 입니다. 나가 죽어라. 네, 나가 죽어라. 네, 나가 죽어라. 네. 제가 나가 죽어라는 말을 들은 게 그때 한참 이제 뉴스에서 우유가 들은 카레를 먹고 하늘나라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5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카레를 먹고 숨을 거뒀는데 나중에 거기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가 죽어라. 나가 뒤져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아이가 힘들게 태어나고 우리도 10달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가 죽어야 하는 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한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래?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쇼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은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쇼하는 거 아니야? 뭐 먹었다고 그렇게 쓰러져? 말도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까칠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나가 죽어라는 사실은 좀 너무 아닌지 않나요?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세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이제 성함이랑 적어주시면 제가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요. 네, 애가 까다롭네 그 정도는요 애교예요. 그냥 그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감사한데 이제 나가 죽어라. 진짜 죽어? 정말? 막 이러면서 뒤에서 뒷담화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상처고 힘든 부분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져서 이제 나와 조금 다른 타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저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다가가서 막 관심을 가진다고 막 얘기를 하신다거나 훈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분께는 네 진짜 죽어도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저는 나가 죽어라가 제일 충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네,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도 축구를 좋아했는데 저희 아들도 축구를 되게 좋아했고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가 죽어라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부모님도 억장이 무너졌겠지만 저도 억장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남을 걷는 제가 이제 아이를 진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자기 아이를 죽으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면 진짜 그건 사실은 좀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댓글을 가리는 기능도 있고 오토봇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4, 5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독한 말들을 많이 뱉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실은 악플을 받고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겪을 때 저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악플에 시달린다면 진짜 마음이 나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네, PPT 만들 때 좀 괴롭긴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웃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나가 죽어라 그러면 요즘에는 나가 죽고 싶진 않고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을 정도의 그런 멘탈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를 봤을 때 맞아요. 사실은 지금 저를 봤을 때는 저는 되게 활발하고요. 20대 때도 사실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고 대학교도 늦게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되게 힘들고 겨울에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 손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지만 그때도 되게 밝고 즐거웠어요. 모든 일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저의 마음속에 이제 어두운 먹구름이 막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사진 그림은 제가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소풍을 갔을 때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정신적으로 뭔가 병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병을 뭐 알아보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들이 이제 소풍을 갔을 때 제가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이 상태 그대로 4시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옆에 막 아이가 엄마 살려줘 막 이러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리고 아이가 가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한 7, 8년 정도를 계속 살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보면 가운데 귀여운 보노보노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보노보노라는 친구가 꼭 저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노보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조개 껍데기를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를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안쓰러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랑 너무 닮아 있고 앞으로 전진을 할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이는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 속에 제가 계속 숨도 쉴 수 없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무서워서 막 몸을 까딱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사실은 많이 다르죠. 근데 7, 8년 전 제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 책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를 쓴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는 진짜 완전한 저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이 책 표지처럼 저는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예나 지금이나 아이는 이제 알레르기 쇼크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반응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반응이 계속 와요. 그럼 계속 이제 호흡곤란이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유가 없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정말 119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 하는데 근데 예전과 다르게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뭐 나가 죽어라 얘기하면 저 안 나가 죽을래요.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바로 여기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는 방법이 4가지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책 속에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20대 때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할 정도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내가 왜 30대 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이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만 보고 있고 아이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너무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가 잘못될까 봐 막 그러면서 제가 저를 잊어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아이가 자고 있을 때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거울 앞에 있는 나를 한번 봤습니다. 그냥 사실은 아이가 육아할 때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잠깐의 시간은 조금 있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조금 익숙해지면서 저를 바라볼 시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거울 앞에 나를 마주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변해 있는 제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막 몸도 예전 같지도 않았고 너무 칙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옷도 되게 늘어진 옷을 예쁜 옷을 입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애한테 맨날 안겨 있으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너무 부끄럽고 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안 됐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돌봤기 때문에 아이가 그래도 잘 지내지 않았나, 여기까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쇼크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위태로운 아이인데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아이를 키워냈으니까 너 진짜 장한 일을 한 거라면서 제가 인디안 포옹법으로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미러클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루이스 헤이님이 있는데 그분이 유고작으로 미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미러워크인데요. 21일 동안 거울 속에 나랑 마주하면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긍정학원을 하면서 그게 하나하나 이겨내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거울 속에 나랑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얼굴이 왜 이런가 뭐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면서 진정으로 저를 점점점 사랑하게 되고 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 좀 더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바람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에게 크게 왔어요. 아이가 이제 알레르기 쇼크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이제 뭐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이 먹는 걸로 친해지는데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유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고 뭐 허다못해 마이쮸나 사탕도 못 먹으니까 이제 친구들은 그러면서 친해지고 선생님은 그런 음식을 계속 주시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그런 걸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더 그게 문제가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제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랑 이제 부딪히거나 뭐 과자에 부스러기가 닿거나 그러면은 아이가 호흡 곤란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완전히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다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럴 때 아이랑 제가 아이가 둘이니까 둘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 놀이터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놀고 그리고 아이들이 올 때쯤 되면 집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가 사람이랑 관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모르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어느 날은 밖에 나갔는데 또래 친구들인데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 그 주변을 빙빙빙 도는 거예요. 친구랑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줄을 몰라가지고 빙빙빙 도는데 그러면 친구들은 야 너도 와서 놀아 그러면 좋은데 안 끼워주는 거죠. 자기 무리가 아니니까 안 끼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러면서 상처받으면서 돌아와서 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갔는데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게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좀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르고 힘들어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엄마인 제가 막, 아,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잘 놀아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이제 생활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바로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계속 믿어줬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거든요. 투정도 많이 부리고 엄마 애들이 너한테 막 이래 그러기도 하고 급식 먹다가 막 친구가 없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거는 여기 세 가지였거든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좀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한번 이겨내 보자고 계속 지지를 했고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인정해주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자신도 되게 아, 이거 오은영 박사님한테 데려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좀 기다려줬고, 그리고 인정해주면서 아이를 믿어주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저처럼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책 3장과 4장에는 이제 아이와 제가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성장을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이 좋아지고 아이도 이제 마음이 좋아지고 조금 편안해지면서 무얼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가 좋아지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적어놨는데 도전 가능한 모든 것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처음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블로그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사실은 은둔형으로 이제 집에만 있는 집순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는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아들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어디 나가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 꼭 뭔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집순이가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블로그를 알게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막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좋은 영감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을 좀 읽게 됐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리고 요리도 막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성장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글을 좀 쓰게 된 거를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책으로 출간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에 맞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내노라 하는 되게 좋은 컨텐츠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되게 다 메이저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정말 위대한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저는 사실은 아이를 기르면서 뭔가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견디고 버티고 그런 시련 속에서 계속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엉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막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다른 분들은 책을 이미 5권씩 내고 계시고 막 그렇게 막 성장을 하시고 막 더 막 좋은 성장을 하고 계신데 나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되게 자책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저에 맞는 성장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뤄가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를 위해서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랑 SBS에서 뉴스에서 이제 방송 출연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점을 알렸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관님을 만났을 때 제가 알레르기 쇼크아이를 키워서 이런 점으로 힘듭니다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이제 국정감사 때 제 인터뷰가 그 국회 그 전광판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응급주사가 원래는 아무나 놓을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 보건교사도 놓을 수 있게끔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런 작은 일들부터. 그리고 국회도 저는 사실은 가봤거든요. 가서 토론회도 한번 가보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저에게 맞는 실천을 하나하나씩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 속에서 단단해지는 방법은 사실은 거울 앞에 나와 마주하는 첫 번째 미러워크와 그리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고 아이가 사실은 말도 안 듣고 사실은 힘들게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줬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그런 결과로 다가왔어요. 지금 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도 생기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아이와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 저도 사실은
독서랑 글쓰기도 할 수 있었고, 작년에는 제가 사실은 바디 프로필도 찍어서 더 이제 나은 저로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 질문에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랑 어떻게 지내시나요?부터 시작해서 뭐 욕구 해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세세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저희 아이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이제 쇼크가 왔을 때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쇼크 초기라서 그렇고 이제 벌에 물린 쏘인 것처럼 얼굴이 전부 부어 올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는데 태권도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게 하얗게 된 게 얼굴이 다 부종이 있어서 부은 거거든요. 아이가 되게 마른 아이여서 그게 티가 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사실은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는 이유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런 순간순간이 올 때마다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 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특별한 아이와 성장할 때 멘탈 케어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요, 해야 될 일은 알아차림인 것 같아요. 제가 심리독서 지도를 공부를 할 때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도 사실은 아이의 몸적으로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아이 눈을 바라보고 마음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사실은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알아차림을 할 때 아이에게 다그치면서 너 왜 그러는 건데? 라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도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아이가 힘든 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저는 그냥 우선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를. 아이를 바라봐주고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거든요. 지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제 몸만 한데 엄마 그리고 이제 그러고 안아주고, 어제도 제 팔베개하고 잤어요. 몸이 이따만한데 그러면서도 안아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힘듦이고 저도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제 멘탈도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12년 동안 이걸 바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그게 많이 익숙해진 상태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마음을 안아주고 아이와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말이 별로 안 해요. 남자애들이 특유상 힘들면 힘들다. 엄마 나 이랬어. 이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답답했어요.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되는데 5살 때는 말 안 하고 막 운동장 돌아다니기만 하고 뛰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엄마가 제가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하니까 아이도 이제 언제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제일 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토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투덜쟁이처럼 투덜투덜하면서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 8년 정도 계속 그런 시기를 겪어서 이제 이만큼 나오게 된 거죠. 네.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남편이 만든 요리입니다. 네, 사실은 짬뽕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은요 대부분 저희가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푸짐하고 더 맛있게 이제 만들어 먹고. 네, 애기 사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이제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는 게 그게 또 이제 경과 사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사실은 못 먹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저는 요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자격증 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라면서 요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에 아이를 위한 행복 레시피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남편이 요리를 해주고 저도 요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꾸게 됐죠. 이거는 저희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을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피자를 당연히 못 먹겠죠.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치즈는 꿈도 꾸지 못해요.
치즈를 잘못 먹었다가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네, 우유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건 치즈가 있더라고요. 또 코코넛 오일로 만든 치즈래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저 밑에 있는 빵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빵을 제가 반죽을 해가지고 좀 발효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었고, 네, 우유에 있는 두유는 괜찮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눠져서 좀 낫기는 해요. 근데 네, 사랑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슬펐던 거는 매년 생일 때마다 사실은 파리바게트에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케이크 많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늘 만들어주는 시폰 케이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능사를 땄을 때 시폰 케이크 빼고는 전부 다 버터가 들어가는 배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폰 같은 경우는 빵도 되게 부드럽고 얇고 그리고 만들기도 되게 쉬운 품목이어서 제가 늘 매년 저희 아들 생일이 9월이거든요. 9월에 늘 만들어주는 품목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뭐 맛있고 그리고 이 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물성 크림이 아니죠. 식물성 크림이 좀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인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형은 맞아요. 아이린 인형인데 내 인형 케이크를 딸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모든 친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레이스랑 이런 옷은 제가 다 만든 거고 인형만 원래 있던 거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치마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크림을 일일이 짠 거거든요. 제가 케이크 디자이너를 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꽃도 만들고 이러는 거에 되게 심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쇼크가 있다고 해서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 정말 좋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고요. 네, 기정떡 같은 거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비건 케이크는 떡 식감이라 진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구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외국에는 사실은 이런 품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다가 이제 모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쌀로 돼 있는 그런 시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가 있었잖아요. 빼빼로데이 때 아들이 되게 슬퍼하거든요. 빼빼로가 진짜 맛있는데 이제 우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초콜릿이.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빼빼로를 제가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토핑도 하고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요리를 하면서 행복해진 거죠. 이게 저는 행복 요리 레시피라고 이제 붙여놓고 이제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이제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요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맞아요. 아토피면은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조심 만들게 됐는데 이러면서 아이들하고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막 크림 발라보면서 이제 엄마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뭐 못 먹더라도 조금은 마음이 조금 덜 슬픈 거죠. 엄마가 만들어주면 되니까 맛은 조금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서 아이를 조금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슬픈 얘기지만 어린이집에서 많이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막 매뉴얼도 만들고 우리 아이 이런 아이라고 말을 해도 이제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아이가 사고가 나면 다들 나 몰라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자기 이제 원에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거가 많아가지고 제가 슬프게도 어린이집에서 몇 번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아이랑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가베도 말씀을 드렸고 독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환으로 했던 게 고전 독서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필사도 좀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건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데미안을 읽고 아이들하고 발문도 잡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내용을 계속 이제 하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마음을 읽어가 나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책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요. 위인들은 사실은 되게 힘든 역경과 고난을 막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이런 힘든 고난을 타고났나 보다. 이걸 이겨내 보자꾸나 이런 식으로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아 그래 그런 건가?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뭐 헬렌 켈러 같은 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 읽는 습관을 통해서 책도 쪼개서 읽고 장면 독서도 하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필사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도 좋게 됐고요. 요즘에 아들이 저보다 시도 써요. 그래서 책 마지막 부분에 아들이 했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중간에 시 쓴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없다면 힘들어 할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네. 네네네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지금 서님께서 선생님이 확인을 못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급호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 이제 되게 막 무릎 꿇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다 싸줬는데도 잘못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아이와 함께 독서를 하고 필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도 사실은 이제 몸은 아픈 아이지만 마음까지는 아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 속에서 또 다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네오장님 맞습니다. 큰일을 시키기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는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리독서 지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아차림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책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러워크를 했던 부분이었고 제 책에서 보시면 제가 감정을 좀 컨트롤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왓칭 타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각성하게 된 책이 바로 김상훈 저자님의 왓칭이었어요.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하죠. 그 왓칭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힘든 부분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든 부분을 공유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다른 상황에 있고 그분들이 하는 위로가 때로는 저한테 더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힘든 부분을 토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자문자답을 하거나 내가 왜 이럴까라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저한테 또 물어보고 그럼 제가 대답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거울 속에 저하고 계속 조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 부분이 되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 방법을 되게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마침 네. 인생책인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늘 보이는 부분에다 이 책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좀 알아차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나가 되어야만 제가 더 성장을 하겠죠. 행복하지 않은 성장은 필요 없는 성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랑 글쓰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독서 모임과 글쓰기 모임에서 계속 이제 내년에 쓰고 싶은 책을 에세이 습작을 하고 있어요. 요리에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서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 미라클 모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미라클 모닝도 할 때도 있고 뭐 오늘처럼 만약에 늦게 자는 부분이 있으면 미라클 나잇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은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2년 동안 쓰면서 제가 힘들었던 마음의 찌꺼기가 다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나가 안 죽을 건데요. 막 이렇게 막 딴지를 걸 정도로 이렇게 막 명랑해졌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느꼈던 거는 진정한 나를 찾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아 나가니까 몸도 좀 변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막 레그 프레스 같은 것도 막 100kg씩 밀고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좀 많이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아직은 좀 헬린이긴 하지만 그런 걸 하나씩 하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해지게 됐고
그리고 행복한 저로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7번째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번째 강의할 때 계속 물어보셨던 부분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아이도 아프고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관리를 합니다. 네. 7가지 일을 매일 해요.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요,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거를 적었다기보다는 뭐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라도 정해놓고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잇 요만한 거에다가 이제 한 줄 정도 적었어요. 오늘은 책을 그럼 뭐 10페이지만 읽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기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그게 되니까 이제 뭔가를 더 적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왼쪽 부분은 제가 처음에 초반에 썼던 거고 할 일 위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고 요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시간 관리 꿀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다가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쪼개서 쓰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게 어떤 분은 보면 이거 복잡하게 뭘 썼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데일리 리포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해놓으면서 제가 이걸 시간을 쪼개면서 진짜 좋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를 저는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할 때마다 시간이 대략 딱 정해지거든요. 내가 글 하나 쓰면 뭐 3, 40분이면 글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적어 놓으면 제가 정말 하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X 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잘 안 지켜진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이걸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빨간색 X 쳐져 있는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늘 밤에 자기 전에 생각하고 자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면 내일 시간을 봐서 그걸 시간에 잘 꽂아 넣어요. 변신도 하고 꽂아 넣으면서 아 그러면 내일은 아이들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볼까? 그럼 오늘은 힘드니까 이거 자고 내일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만의 스케줄을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빽빽하게 적어 놓으면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내일도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시간 관리를 이렇게 뭐든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이걸 적은 지. 그러니까 이제 4년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도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저는 되게 좋았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고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꿈꾸는 엄마는 세상보다 단단하다는요. 사실은 이 PPT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고통과 성장의 키워드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간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근데 이런 고통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할 것이냐는 그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사실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이만 왜 특별하게 알레르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정말 아파요. 그렇지만 원망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아이를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베이킹에 대한 것들, 뭐 요리나 뭐 시간을 쓰는 것도 만약에 아이가 정말 아프지 않아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도 시간을 제가 잘 못 쓸 수도 있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간을 쪼개서 써야 제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통이 저한테는 더 좋은 그런 저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은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아, 시행착오구나.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는 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거에 있어서 실패 같은 게 솔직히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 그냥 하루하루 생활이고 하루하루 괴롭고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거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있고 거기다 감사할 수 있고 만약에 요리를 먹을 수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성장이라는 2글자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의 고통이 있거나 시련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러글을 하신다거나 바라보시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7, 8년 동안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이유가 아이만 바라본 것도 있었겠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을.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자꾸 밀어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걸 환경이 그런 걸 인정했어야 되는데 인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해야지 라고 했었으면 제가 7, 8년 동안 그렇게 울면서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막 돌돌돌 떨면서 막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신병까지 걸려가면서. 근데 그걸 너무 늦게 한 거죠. 제가 7, 8년 동안 계속 막 저기 밑바닥에 있는 늪에서 막 이렇게 건져 올라온 사람처럼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겪고 계시다면 그런 고통을 자기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인정을 먼저 해주시고 아니면 너무 힘들면 아 그냥 너무 힘들다 나 요즘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래서 쓰게 됐고 제가 만약에 아이가 알레르기 쇼크가 없었다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책을 쓸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들도 저의 미주가 된 거고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는 너 때문에 이런 것도 했잖아 라고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네, 맞아요. 힘든 상황에 가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7, 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미련하게 그렇게 걸린 거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심리독서 지도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달 중순까지 시수업을 들었는데 이거 제가 적은 시거든요. 처음에는 허수아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도 사실은 허수아비가 저 같았어요. 들판에 이제 허수아비가 쌀 알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허수아비는 그 자리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집 반경에서 딱 멈춰서서 참새한테 쌀알을 쫓겨 먹는 그런 허수아비는 그걸 못하게끔 막고 있고 저도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허수아비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막 느껴졌어요. 내가 아들을 지키느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도 이 쌀을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이 왠지 동지같이 느껴지고 아 이런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나의 하나의 사명이구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슨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감사한 거는 이제 그래서 저를 보러 많이 와주세요. 제가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저를 보러 와주시거나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주시거나 저 보러 보고 싶다고 막 오셔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허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사명을 가지고 너무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그림은 보시면 절벽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딱 생각을 했던 건 비행기를 타고요. 하늘에만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상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모두 행복하다고 보이거든요. 좀, 별거 없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막 불빛이 보이고 그러면 멋지다, 아름답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상을 가까이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에 우리 삶이 난장판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멘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려는 힘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게 양면으로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을 이해할 때 나만 그럴까? 나만 정말 그럴까? 다른 사람은 정말 완전무결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저의 알레르기 카페 회원분들이 2만 명 넘게 계시는데요. 모든 삶이 되게 완벽하지도 않고 더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이해를 통해서 저는 삶의 판은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짐을 가지고 있고 제가 더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들이 알레르기 쇼크가 있다고 해도요, 사실은 이렇게 종이 접는 것처럼 접어가지고, 예, 저희 아이가 알레르기 쇼크가 있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쏙 넣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가뿐해졌어요, 사실은. 되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고 그런 걸 좀 이겨내면서 좀 살아가면 삶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게 되면 제 마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저처럼 힘들고 아픈 분들을 많이 안아주고 싶은 거죠. 도와드리고도 싶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도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상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힘든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많이 안아드리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회에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보좌관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제가 원망만 했다면 달라진 게 없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삶을 놔버리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놓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는 사실은 2번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거죠. 마지막 그림은 제가 요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너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실은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인데요. 저도 사실은 무기력이 왔어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계속 그래서 무기력이 와서 무기력이 저를 막 지배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 하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고 그냥 또 쉽니다. 그냥 쉬고 있으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사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쉬고 나면 에너지가 채워질 거고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또 도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도전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시 수업에서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금 삶을 유동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점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점점점 밝고 활기차지고요. 아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제가 많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났고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국회 도서관에 제 책도 들어가고 이제 정책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알레르기 쇼크나 이런 특이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일도 또 줌에서 회의를 또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쭉 뻗은 고속도로를 걸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삶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할 때마다 길이 없는 곳을 걷고 그리고 가시밭길을 걷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 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저의 성장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밝게 웃을 수 있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면 내가 또 내가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하고 밀림에 떨어졌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도 쓰지만 마인드맵도 그리는데요. 그 마인드맵을 그릴 때마다 제가 쓰는 문구가 이 4가지예요. 나는 길을 만드는 여자, 가시밭길 전문가. 그러니까 뭔가 가지 않은 그런 미지의 세계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아프니까 내가 또 뭔가 얻는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제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시면은 정말 편하게 읽기도 하시고 처음에 1장과 2장을 읽으셨을 때는 많이 우세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중간에 이제 멈췄다가
책을 보셨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제 친구는 야, 너 왜 이렇게 책을 슬프게 썼냐고 막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인생이 처음에는 슬프다고 하지만 그거를 겪어내는 그런 시간이 길었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분이 루이스 헤이님을 돌아가셔가지고 만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원래 영어를 잘 배워서 꼭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비전 센터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그분처럼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블로그에 마음 힐러 한은진이라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루이스 헤이님이어서 제가 루이스 은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유치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우주 속에서 나의 에너지를 받고 행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우주 속 루이스 은진이라는 네 문장을 이렇게 늘 적어서 마무리를 해요. 사인도 하고. 그래서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밝게 웃고 늘 다른 분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ING 중이고 이룬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서 행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이메일 주소하고 제 블로그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혹시 힘들거나 괴로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알레르기나 아토피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네이버 카페 창에 세이프 알레르기라고 치시면 제가 이제 운영 중인 카페가 있어요. 그 2만 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아픈 마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마음도 조금 따뜻하게 만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저는 사실 내일 죽어도 여한은 없어요. 네, 2만 명, 네, 2만 명 넘어요. 22,780명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매일매일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오늘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살기 때문에 정말 설상 내일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아니 오늘 죽는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도 있고, 잠시만요. 네, 소음이 좀 들리죠? 죄송합니다.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연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소소한 부분의 행복을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요, 꼭 누리세요. 그러고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고 사랑을 하시고 그런 거를 계속 쌓아나가신다면 사실은 고통과 고난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저처럼 맨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이 했죠. 네, 아니요. 지금 7번째 강의라고 하셨죠? 네, 얼마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여튼 뭐 내용의 진정성도 있고 그 전달하는 그 표현력도 아주 좋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멋졌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습니다. 와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아까 네. 너무 이게 근데 다른 앞단에 네. 6번의 강의 때도 이 정도로 우셨어요? 네. 똑같이 우셨죠. 우셨어요? 아니면은 오늘이 이상하게 감정이 좀 많이 북받쳤어요, 사실은. 감정이 많이, 그러니까 초반에
감정이 많이 북받치고 아들이 요즘 좀 안 좋고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감정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조금 감정이 조금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러셨고. 네, 좀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도 같고 약간 눈물이 좀 날 것도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예, 이야기는 네. 잘 다들 마쳤습니다. 아주 네, 공감 있게 네, 들어주셔서 더 이렇게 네, 서로 감사하죠. 간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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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이었고,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세 분의 추첨 네, 뭐냐, 그건 선정이 됐고,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선물을 드릴까요? 음, 여기도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오짱 줌스쿨 카카오톡 방에 강의 들은 거 후기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 세 분을 말씀드려가지고 음. 책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명 네, 후기 잘 작성해 주시는 네. 후기, 좋은 후기, 멋진 후기. 작성자 3명에게 책 선물. 네. 엄청, 뭐, 예. 뭐가 이렇게 맛있었어? 홍순아님, 네, 홍순아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이거 뭐야? 벌써 네, 쓰신 거예요, 후기? 홍순아님은 네,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네, 오 마이 갓. 제가 지금 라이브로 전화번호로 후기를 연락을 지금 드리도록 인증하시는 거네?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대박. 네. 엄청 빠르시네. 하여튼, 네, 오, 엄청 많이. 일단 한 분 찜하셨네요. 네, 한 그리고 분쯤 하시면, 나머지 두 분은 네, 따로 이제 끝나고 네, 끝나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네. 뭐 아까 커피 쿠폰 이건 누구예요? 뭐 커피 어떤 분? 쿠폰 아까 전에 나가 죽어라 라고 해주셨던 세 분 여기다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화번호하고요, 성함. 제가 아까 전에 네네.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음,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답 맞추신 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 드려볼게요. 그렇군요. 네네. PDF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PDF는 오늘 그냥 다, 참여자 자? 네, 어, 네네네. 보내주세요. 오늘 참여자 모두에게 드린다고 네, 하니까 지금 네, 확실히 참여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네네. 화면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 돼요, 아,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화면 2로 네, 공유했을 때 우리 감사합니다. 전체. 작가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을 네, 얼굴을 저만 나오니까 이상한데요. 대문짝만하게 올려서 오 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채팅을 줄이고요. 잠시만요. 새로 바꾼 네. 12년 아이폰 유저가 처음으로 안드로이드로 갈아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핸드, 아이폰 네, 유저였거든요. 네.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겐 다 명언집, 엑셀 파일로 뭐 엄청 많이 쓰신 그 명언집.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요. 예쁘게 하트.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후기 잘 부탁드리고 혹시 뭐 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제가 강수희, 이거 질문은 받았는데 제가 음, 강의하면서 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왠지. 뭐 특별히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뭔가 네. 남기고 싶은 전언 뭐 이런 거. 순희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은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네. 네, 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이 콤세단 책을 이미 구입을 해서, 네네. 어, 네, 첫 번째는 울면서 봤고요. 아, 네, 어떡해. 네. 끝까지는 아직 다 읽지는 못했고, 네네. 울다가 지쳐서 못 읽었어요. 네, 이쪽은 좀 덜 슬픈데. 네, 그래서 우리 은지쌤이 그러더라고요. 뒤에는 네. 덜 슬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덜 슬픈 부분을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진 작가님 책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뭐 하시려고 그래요? 또 뭐 하시려고? 네. 네, 제가 홍보를. 세 권을 기부를 오 하겠습니다. 마이 갓. 세 네. 권을 구매해서 네, 구매를 선물하신다고요? 해서 우리 네. 여기 오신 감사합니다. 분들께 오 네, 마이 제가 갓. 우리 은진 작가님 응원하는 너무 차에서 감사합니다. 네, 세 권 구매를 감동이에요, 해서 진짜. 예, 제가 기부? 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오셨네. 그러면, 자꾸 하라는 의미 같아가지고 그러면 총 6권의 네, 6번. 후기 선물이 있는 건가요? 그럼 오, 오늘은 진짜 혜택이 진짜.
거의 다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후기를 아주 멋지게 작성해 주시는 분께 아, 그러면 셀프로도 선물.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고 감동 있고 풍성한 시간이네요. 김희경 박사님 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났는데. 인사하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응원하려고요. 아니, 아, 저 지금 응원. 이제 아유, 저도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아우, 네,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너무 나중에 죄송해요. 봐도 아, 감사하죠. 아닙니다. 막판에 이렇게, 네. 막판에 응원 주셔서 좀 네, 감사합니다. 쌤 화이팅.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다들 인상 좋으시고 얼굴도 맑으세요. 네네. 진짜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서 보람찼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후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